아침부터 출근 준비가 한창인 어머님. 엄마 갔다 올게. 놀고 있어? 엄마 갔다 올게. 마코를 남겨두고 집을 나서는데요. 쉬고 있어? 이제 드디어 녀석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건가요? 그렇게 시작된 마코의 나 혼자 라이프. 뭐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혼자서도 잘 노는 것 같죠?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불청객. 한치의 고민도 없이 마코의 밥그릇으로 직진하는데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마코야, 너 뭐해? 고양이 녀석이 다 먹는다고! 그런데 마코 이 녀석, 고양이를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자리를 피해주네요. 덕분에 마음 편히 밥을 먹은 길고양이. 아이 잘 먹었다. 이 맛집이야. 그제야 제 밥그릇을 되찾는 녀석. 너 문제견이 아니라 이 동네 호구였구나. 그 시각 보호자님은 한창 열일 중이신데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버님은 베테랑 농부답게 능숙하게 모내기 준비가 한창이시고요.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어머님도 재배부터 뭐든 척척 해내며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부부가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 마코는 뭘 하고 지낼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짖기 시작하는 녀석. 뭔데? 무슨 일이야 마코야? 뭐야? 분명 마당에 아무도 없는데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짖는 마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왜 그래 무섭게? 일단 농장 일하다 보면 1시간씩 계속 짖는 거예요. 농장 물어요. 아니지, 들리지. 온 동네가 다 울려요. 웅웅 하는 소리가 일하다 보면 계속 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렇게 1시간 이상 이유 없이 짖어댄다는데요.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없는데도 짖으니까. 누가 오면 짖어야 되고, 엄마 누가 왔어 얘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도 짖으니까 한장하는 거예요. 그걸 막 2시간씩, 3시간씩 짖으니까 목이 쉬고 막. 더 큰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짖음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잠든 새벽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조용히 해. 밤에 짖으면 너무 괴로워요. 할머니들은 이제 초저녁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하는데 그 잠시간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온 동네 떠나라 짖어대는 바람에 주민들까지 밤잠을 설치는데요. 결국 참다 못해 잠에서 깬 옆집 할머니. 요래 보면 순해요. 순한데 막 짖으니까 시끄럽지. 밤에 자기도 하고 그래. 밤에는 뭘 보고 짖는지 모르지요. 막 짖지 그냥. 저 딴 데 사람 소리 나고 하면. 밤에도 많이 짖어요? 밤에도 많이 짖지. 이렇게 민폐를 끼치다 보니 개선을 위해 노력도 참 많이 해왔다는데요.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놔 보기도 하고 사람 소리에 좀 덜 민감하게 하라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보기도 하고 이제 대문 앞에 서서 막 하품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마코야 여긴 어머니가 지킬게 이렇게도 해봤는데 근데 효과가 좀 있었나요? 부부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네네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올라와서도 하고 여기서 보고 짖으니까 이렇게 막아서서 한참 서 있기도 하고 이상하게 나온 거 네네 보고 선생님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뭐 여기 내가 지킬게 너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신호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방법도 써보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코는. 아이고 이 주민들에게 민폐까지 끼치고 정말 걱정이시겠습니다. 그날 오후 바쁜 농번기에도 틈틈이 짬을 내 마코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부부. 그래도 보호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짖지도 않고 천사견이 따로 없는데요. 그때 마코의 눈에 들어온 무언가.
집 앞을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보자마자 냅다 뛰쳐나가는 녀석. 얌전히 있다가 왜 또 이러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본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본 사람은 다들 느꼈습니다. 위험하게 느꼈을 거예요. 시골이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덩치 큰 녀석이 갑자기 뛰쳐나와 치저대니 얼마나 놀라실까요? 괜히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잠시 후 집 앞에 또 오토바이 한 대가 등장하는데요.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멈춰섭니다. 누구실까요? 그런데 어쩐지 긴장한 듯한 아버님. 집을 찾은 손님은 바로 동네 이장님이라는데요. 어쩐 일이시죠? 이거는 내가 사실 야 지역 청량 때문에 많이 올라가 봤거든. 야 진짜 하루에 몇 번씩 올래. 오토바이 타고 계속 일로 다녔단 말이야. 맞아. 금방 막 티 나올 듯이 해. 어차피 사실 얘기는 동네에 한 사람에 의해서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다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는 내가 하면 벌써 들었거든. 자네한테 내가 이야기는 내가 안 했어. 사실 째면한 동네에서 탈 이유가 뭐 있노? 스스로 알았으면 해야 되지. 싫은 소리 해가 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는 내 생각에는 여자 와야줄 저 해가지고 충분히 동선 저기서 이쪽으로 그래 해놔보면 차라리 더 안전하지 않겠나. 안전을 위해 묶어두기를 권유받았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가라. 오토바이 소리가 뭐 싫은 거야 뭐야? 응? 무섭다 하잖아 봐라. 맞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서 전부 묶으러 가자라 봐라. 가면 크게 쓰네. 정말 마코를 묶어놓는 것만이 최선일지 고민과 걱정만 커져가는데요. 매놓지 않고 마당에서 마당을 잘 온전히 다 내준 거니까 그렇게 키우는 모습도 좀 이상한 모습이고 그렇게 이상하게 좀 보시지. 대문을 달려들고 오토바이한테도 달려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좀 낯설고. 이 마을의 개들은 대부분 묶여서 지내는데요. 유일하게 자유로이 지내는 마코. 그런데 녀석 덩치는 산만하지 밤낮으로 짖어대지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뛰쳐나오지 동네 사람들 입장에선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아마 늘 사나운 모습만 기억하겠죠. 여기서 놀질 않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어우 저거 뛰어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알고 보면 순둥이고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녀석인데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마코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다시 찾은 마코네. 그래서 밤에 또 난리 났었잖아. 그런데 간밤에 또 문제가 있었다네요. 이야기 11시부터 또 한참 짓고 12시까지 짓고 4시 반에 일났어요, 저는. 5시쯤부터 또 짓더라고. 이런 생활을 한 달 넘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코가 새벽까지 짖어대는 바람에 또 밤잠을 설쳤다는데요. 밤새 왜 이렇게 짖어대는지 혹 집에만 있다 보니 심심해서일까요? 먹고 엄마랑 나가볼까? 기분도 전환할 겸 마코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보는데요. 잠깐 엄마랑 나가자. 그만 차면 이제 옳지 잘하네. 이 녀석 산책 갈 때 다른 문제는 없겠죠? 공장에 가자. 같이 그런데 가자. 슬슬 빨라지는 걸음걸이. 먹고 천천히 기다려. 오토바이를 보자마자 튕겨나가는 마코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어머님. 이제 힘이 더 세졌네. 먹고 천천히 가자. 먹고 엄마 봐봐. 난간이에요. 여기 있으면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이 개를 무서워해요.
안 돼. 옆집 강아지도 덩달아 흥분 모드. 결국 어머님보다 힘이 센 아버님이 바통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역시 끌려가는 건 마찬가지. 급기야 남의 집 무단 침입하는 마코. 아이고 너 또 지켰다 또 지켰어. 이건 놓지 마세요. 너무 저목 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아 겁나세요? 그래 순해요. 네, 순하긴 되게 순한데. 순해요. 아이고 그래도 말미가 저렇게 크고 정작. 아이고 저리가 들어가. 우리 좋습니다. 이렇게 산만한 녀석이 달려드는데 놀라고 말고요. 저 큰 개를 주인이 딱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아마 받는 것 같아요. 산책을 시키는 그렇지. 그런 그 자체를 안 하는 편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 왜 데리고 나오냐 이러지. 위험하다. 이렇게 하니까. 보기만 하면 달려들던 녀석이 집 밖을 활보하는 게 영 못마땅한 동네 사람들.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달려들 기세를 취하자, 자세를 취하자. 아저씨가 무서워하시잖아 아마. 이렇게 막 가시죠. 할머니들 기절하지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코가 마을에 떴다 하면 모두들 초긴장 상태. 힘은 또 왜 이렇게 센지 우리 보호자님도 쩔쩔매는 모습이네요. 야야. 저러다 달려들기라도 하면 아우 이 불안합니다. 가도 돼, 가도 돼.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마코를 보고 괜히 지레 겁먹고 놀라서 사고라도 날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덤볐는데 겁이 나서 넘어지는 경우. 그것이 제일 겁나지. 그렇게 될까 봐. 이런 모습 보고 나면 할머님들은 아 엄청 무서워하시죠. 그때 이제 제가 한 마디를 들은 거예요. 이제 데리고 나오지 마라. 이제 얘는 데리고 나오지 마라. 네가 안 된다. 한 달 정도 못 나갔어요. 마음 놓고 산책도 할 수 없다고 하니 마코 녀석도 안쓰럽네요. 한 달 만에 큰맘 먹고 나온 산책. 하지만 여전히 오토바이만 보면 달려들고 흥분하는 모습에 기대와는 달리 걱정만 한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선생님 오셔가지고 고쳐주시기 전에는 못 데리고 나갈 것 같아. 이웃들과 함께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도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마코가 되었으면 친구 같은. 남에게 나쁜 강아지로, 험한 강아지로 보여지지 않게 좀 고쳐주세요. 부탁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타난 불청개. 밤낮 없이 짖어 주민들 잠 못 들게 하고 산만한 덩치로 달려들기까지. 마을의 민폐견으로 소문난 마코. 과연 동네 착한 견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풀어줄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이자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미운 털 제대로 박힌 위기의 시골개 마코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설 전문가. 오늘은 또 어떤 마법을 부려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우리 마코 잘 좀 부탁드려요. 계세요. 아유 웃으면서 막 뛰어와. 안녕하세요.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이쪽으로 문 여긴가요? 안녕.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착한데 나 왜 불렀어? 우리 마코는 지금 착하게 엄청 착해요. 여기로 이쪽으로 그냥-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 마코 나가고 싶어 하자. 네 뛰쳐나가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마코. 인사성은 참 밝네요. 우리 잘못 온 것 같은데 피디님? 아닙니다. 이렇게 착한데? 착한 척 하는 거야. 자, 그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이제 곧 마코한테 정말 힘든 계절이. 그쵸. 어떻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네, 엄청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집에 좀 좋은 공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요 데크 밑에 예.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늘을 잘 막아줄 수 있고 마코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더니. 맞아요.
우선 햇빛이라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있는 쪽에 들어가면 더 좋기는 하죠. 네. 사무실에 가면 늘 에어컨이 있으니까. 지금 사무실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사무실에만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너무. 상처가 이게 네, 종아리.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아, 넘어지셔가지고. 마코가 끈에 스쳐가지고 확 당겨가지고. 피부가 아, 파졌어요. 네. 마코도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쵸. 그죠? 그래도 네. 귀여워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이 자세한 문제 영상을 보면서 마코가 어떤 아이인지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만남부터 저돌적인 스킨십으로 제작진의 혼을 쏙 빼놓았는데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 너무 보여요. 좋아해요. 아유, 어이 신났어. 만져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쵸? 아니, 만지는 걸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걔들은. 우리만큼은 안 그런 거 같아요. 얘네들도 진짜 성격이 사람처럼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스킨십을 좀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킨십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항상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생각은 좋지 않아요. 내가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제가 마코를 만났을 때의 느낌이나 영상을 봤을 때 마코는 이쁨 받고 놀고 싶고 사람 되게 좋아하는 아이. 맞아요. 네, 엄청 좋아하는 아이 같아요. 표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좀 불안한데? 좀 싫은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네. 너무 다행이다. 그냥 성격이 약간 느낌이 와요. 성격에 무슨 문제라도 너무 천진난만해서 문제겠구나. 천진난만해서 힘들어 하시는 건가 보다. 라는 느낌이 와요. 그랬다. 맞아요. 너무 천진난만해서 성인 남자도 거뜬히 넘겨버렸죠.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걸 너무 하더라고요. 같이 앉으면 등에 올라타고 넘어오고 막 네네. 돌아갔다가 다시 더 빙비고 이렇게 하는 놀아줬어요, 그렇게. 근데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조금 밀어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밀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50kg가 나갈 건데 그러다 보면 사람도 다칠 수 있고 그런 게 습관이 돼서 다른 분들한테 똑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마코가 서운해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몸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겠네요. 옳지, 잘해. 보호자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산책. 무려 한 달 만에 산책을 나갔었죠. 진짜 한 달 만에 첫. 네, 진짜 한 달 만에 처음. 마코 왜 한 달 만에 산책했어요? 이 산책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좀 아픈 게 산책도 하고 사무실에도 데리고 가고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했는 게 4월 20일 날. 4월 20일. 네, 4월 20일 날 데리고 갔을 때 할머니들이 그때 밭에서 고추를 심고 계셨는데 거기에 뛰어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절대 데리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큰 애를 왜 데리고 나오느냐. 주인이 끌려다니니까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못 믿어온 거예요. 산책만 나갔다 하면 흥분에 통제가 힘들었던 마코. 불안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책을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할머님들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이 공동체 안에서 마코가 산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게로. 이거 되게 복잡하다. 네. 얘는 사나운 개로 그냥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이 마을에서.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은 아니에요, 얘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는데 그건 네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얘는 걔- 동물이거든. 걔는 모른다. 이렇게 네, 이제. 그 얘기를 늘 하죠. 뉴스에 물린 사고가 한 번씩 그 얘기 나니까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죠. 주민들이 걱정했던 이유. 무작정 달려드는 마코의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공격성이 아니라면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얘가 근데 보면 지금 싫은 게 없어요. 저 친구도 만나보고 싶어. 발랄해요. 이 뛰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긴장한 게 아니라 나 너무 좋아. 쟤도 만나보고 싶은데 얘 만약에 맘먹고 저 친구 만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끌려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엄마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참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힘이 세요. 그리고 지금 마코는 줄이 조금 더 길면 잘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머님들 때문에 또 긴 걸 하기가
오토바이 때문에. 그렇죠. 오토바이나 할머님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네. 오토바이만 보면 달려드는 탓에 산책줄도 짧게 멜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오토바이는 조금 무섭거나 싫어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오토바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소리 자체가 으르렁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아, 맞네. 낮은 소리. 그게 엄청나게 크고 또 빠르게 지나가면 개들의 본능 중에서 움직이는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이게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싫어하는 소리 그리고 움직임, 빠른 움직임. 그동안 오토바이만 보면 달려들었던 이유, 바로 이 빠른 움직임과 소리가 불편했던 거네요. 위협하려는 의도는 1도 없었다는 거 어르신들 아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마코의 성격을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개라는 동물과 공동체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문제가 닥치면 보호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조화롭게 살려면 보호자분들이 마코를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교육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에 잘 스며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산책을 못하니까 집 안에만 있는 거죠. 네. 사무실에 있을 때 마코의 표정이나 기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아하죠. 훨씬 여기서보다 훨씬 좋아하죠? 네. 훨씬 좋아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까지만 좀 할머님들 걱정 안 하도록 마코를 컨트롤해서 네. 산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늘 데리고 나가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저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산책은 너무 제가 잘 알려드려 볼게요. 안 엎어지게 해드릴게요. 네. 제가 안 엎어지게 해드릴게요. 마코의 놀라운 변화 기대해 주세요. 다음은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짖었던 문제인데요. 짖음의 원인을 알 수 없어 더 답답했었죠. 맞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도 짖어요, 저렇게. 이때는 꼭 어디를 보고 짖지는 않더라고요. 한 곳을 보고 짖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날? 한 달? 자, 뭔가 감 잡은 것 같죠? 선생님, 뜸들이지 마시고 얼른 말해주세요. 네? 아까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한 공간에 계속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변할까요?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러고 보니 한번 데리고 나갔다 오는 날은 안 짖어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피곤하면 그런 소리에 예민해지지도 않고요. 그런 소리에 반응할 힘도 없어요. 늘 얘기하죠. 갔다 오면 떡실신. 예, 떡실신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돼요. 사람들이야 이렇게 뭔가 돈을 벌고 이런 걸로 에너지를, 내가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쏟지만 얘네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에 쓰는 거예요. 뭔가 씹고 먹고 감각이 예민해지니까 다른 소리에다가 짖고. 1시간씩, 2시간씩. 그렇죠. 강아지들한테 산책은 정말 중요하죠. 한 달간 못 해왔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짖음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관찰 카메라를 통해 포착된 마코의 충격적인 모습. 대변을 누자마자 설마설마 했는데 곧바로 먹어치우는 마코. 아니,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지금 더 계속해서 식분증이 남아있을 이유 중에 하나도 다 하나로 계속 모여지는 것 같아요. 심심함. 심심함. 그리고 생각은 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자율배식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네. 그냥 별식인 거예요, 얘는. 아하, 밥보다 대변이 더 흥미로운 먹거리였다니 충격적입니다. 자율배식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밥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2번 치우고. 그렇죠. 안 먹으면 치우고. 마코는 밥을 어렵게 주세요. 밥그릇을 치워버리세요. 저는 항상 저희 집 강아지 밥그릇 없어요. 그럼 항상 장난감 같은 데 넣어서 줘요. 그 많은 양을?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거랑 버무려서 장난감 안에 꾹꾹 집어넣고 밥 먹는데 최소 10분 정도 걸리게 만들어줘요.
지금 예전에 아기 때 밥 먹는 거 보면 밥 주면 몇 분 만에 먹어요? 몇 분이 뭐예요? 분이 뭐야? 1분 안에 막 한 30초면 다 맞아. 막 흡입하죠, 물 먹듯이. 그치. 우리가 마코의 솔루션을 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얘를 어떻게 피곤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재밌게 해줄 것인가예요. 마코의 식분증을 고쳐줄 방법은 식사를 놀이처럼 먹이 장난감 안에 사료와 바나나 등을 넣어주면 끝. 간단하죠? 놀이와 식사를 동시에 심심해서 생긴 식분증 싹 사라지겠죠? 마코와 마을 어르신분들의 이런 갈등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반려견 문화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려견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직은 많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코처럼 이렇게 큰 아이들이 묶여 있지 않고 짖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시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마코를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선은 마코와 보호자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놀라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방향이 좋아 보였고요.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